뱃살 그리고 내 몸속에 쌓여있는 나쁜 지방을 정말 제대로 뺄 수 있습니다. 해밀리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예전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 참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아마 자연 다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멘트 생각나실 거예요. 야생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강한 개체의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도 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한 동물? 네, 이 비만한 동물이 내 몸속에 비축한 이 지방은 정말 며칠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상 에너지원이자 또 물이 너무 부족한 탈수 상황에서는 물도 만들어내는 만능 재료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막을 건너는 낙타의 혹, 그 혹에 물이 아니라 지방이 들어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에너지하고 물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해밀리님들 김원장, 근데 왜 시작부터 동물의 왕국 타령이야? 왜 뜬금없는 지방 얘기야? 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 손만 탁 대면 잡히는 이게 뽀동뽀동한 내 뱃살, 와 갈수록 동글동글해지는 내 몸이 아직 야생 메커니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방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김원장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 살들은 내가 다 그동안 많이 먹어서 찌운 살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내 몸속에 이 지방이 쌓이는 사연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뱃살 그리고 내 몸속에 쌓여있는 나쁜 지방을 정말 제대로 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 뭐? 자연이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 네, 그 제목의 책입니다. 이 의사이자 임상과학자로서 25년 이상 활동해온 이 저자가 야생에서 이 생존 스위치가 바로 인간을 비만 그리고 질병에 놓이게 한다. 어떻게 보면 다소 좀 과격하다면 과격하고 또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주장을 담은 이 책인데요. 이 저자가 리처드 존슨 박사거든요.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생존의 기술이었고 이 지방을 계속 축적하도록 하는 생존 기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생존 스위치가 프록토스, 그러니까 과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당의 과도한 섭취는 중성지방 늘리고 이 지방 때문에 비만, 대사증후군,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 리처드 존슨 박사는 단맛이 아니라 이 과당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과당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에너지로 다 쓰이지 않고 간으로 가서 분해된 뒤에 쓰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 요산은 우리 몸 모든 세포에 있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이 미토콘드리아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요산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떨어지고 또 저에너지 상태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 상태를 모방해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어 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과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체에 착각을 유발해서 지방 저장량을 늘리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에너지가 지방 형태로 남아 있는데도 우리가 과당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는 에너지 저장량이 적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과당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과당이 지방을 축적하는 그 역할 때문에 멸종의 위기를 두어 번 넘겼고 과당이 지방을 축적하도록 하는 산화 스트레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어떻게 했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를 생성하는 기능을 우리 인간의 DNA에서 확 삭제해버리는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 비타민C 합성 기능을 빼버렸어? 우리는 그 덕분에 어때요? 매일매일 외부에서 비타민C를 챙겨 먹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생존 스위치는 계속 꺼져 있지 않고 켜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끊임없이 과당 이렇게 탐닉하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내 몸속에 켜져 있는 생존 스위치를 끄는 방법, 귀가 솔깃하다 하실 텐데 이 책의 내용 제가 살짝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비만하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간에서 대사되는 과당의 양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과당 섭취량을 줄여야겠죠.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
음식은 최대한 줄이거나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밀리님들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과당의 건조가도 같은 과일, 이 과일은 괜찮나? 채소나 과일은 우리가 통으로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과당이 간에 도달하기 전에 장에서 일부 대사가 됩니다.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4g, 5g 정도의 과당은 다른 열량하고 마찬가지로 대사되기 때문에 생존 스위치를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근, 완두콩, 호박같이 좀 소량의 과당이 함유된 음식을 먹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과일은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 채소하고 다르게 과일은 1회 제공량당 프룩토스 함유량이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장에서 제거되지만 어느 정도는 간까지 도달합니다. 특히 과당 함유량이 높은 과일 하게 되면 무화과, 망고, 포도, 배, 수박, 감, 사과 이런 과일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과일보다는 딸기, 키위, 블루베리, 자두, 살구 이렇게 과당 함량이 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과일이 바로 말린 과일이에요. 대다수의 건과일은 사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섭취해야 됩니다. 건과일은 생과일에 비해서 과당 함유량이 높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당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영양 성분들이 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품에 따라서는 좀 산미를 줄이기 위해서 첨가당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생존 스위치를 끄는 방법 두 번째, 탄수화물은 과당 그리고 정제당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 수크로스와 액상과당처럼 과당이 함유된 당류 그리고 혈중 글루코스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는 탄수화물입니다. 그 밖에 다른 탄수화물은 섭취해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생존 스위치를 끄는 방법 세 번째, 나쁜 지방하고 과당, 정제당의 조합. 요게 바로 비만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절대 청량음료 못 끊어요. 그냥 기름도 아니고 적색고기의 포화지방, 튀긴 음식의 트랜스지방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걸 먹었을 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과당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들어보니까 나네 나. 내가 그래서 생존 스위치가 켜져 있구나. 닭튀김 먹으면서 항상 콜라랑 같이 먹었거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당 그리고 지방이 둘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식단으로 연구를 한 내용도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험실 동물들의 비만, 살찌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당류하고 지방이 둘 다 많은 식단입니다. 특히 액상과당 그리고 포화지방 혹은 트랜스지방, 요 꿀조합이잖아요. 정말 중독처럼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어느 순간 큰 결심으로 확 줄이거나 확 끊어내야만 극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와, 이래서 살 빼기가 진짜 힘들다니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생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네 번째 방법, 트랜스 지방하고 포화지방 대신에 오메가3 지방산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우리 해밀리님들 오메가3 폭탄 들깨 맞았어요. 우리 모범생 해밀리님들이신데 H 오메가3 이렇게 찾아보세요. 들깨 정말 찬양했습니다. 오메가3 폭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먹잖아요. 그럼 과당으로 인한 그 영향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가 있는 정말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 그러면 강력한 항염증 효과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 혈압, 심장질환, 신장병에도 너무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생존 스위치를 끄는 다섯 번째 방법, 우리 식단에서 단백질 양을 늘리되 나쁜 단백질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화지방하고도 연계되는 내용인데 이 단백질은 지방, 탄수화물하고 비교했을 때 허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좀 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잖아요. 그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이 적색육은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병 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적색육이라든지 갑각육 그리고 참치를 비롯한 몇 가지 어류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하고 다른 점, 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 1인산, 그러니까 IMP 성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요산으로 전환이 돼. 그러면 생존 스위치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 원장, 나는 이미 비만인 지가 오래됐는데 이 생존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로 평생 나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존 스위치 끄는 기능을 좀 확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늘리시면 됩니다. 에너지 공장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첫 번째, 손상을 최소화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그리고 저염식으로 식단을 바꾸시면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과체중의 참가자들한테 저탄수화물, 저염식으로 식단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죠.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훨씬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탄수, 저염식, 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맞아요. 간헐적 단식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거는 H 소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일단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칼로리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고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의 이 미토콘드리아 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H 소식, 이 오토파지 이거 켜야 되는구나. 꼭 검색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공장 자체를 늘리는 거. 어떻게?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처럼 이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너무 힘들지 않는 강도로 최소한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4번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성장을 활성화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에 30분 이하로 운동을 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1시간 정도는 채우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성장을 위한 운동 방법, 주로 공복 상태,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안 먹은 상태가 제일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살 제대로 빼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꺼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 이 책을 보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찐 이유만 정확하게 알아도 못 뺄 살은 없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해밀리님들 이 출렁거리는 지방 다 빼시자고요.